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중상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17강 진행합니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한 권의 개론과 민법 다 같이 들어있어요.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 편에 나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재 215페이지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공부하겠습니다. 이 테마다 꼭 시험에 나오고 조문 201조부터 203조 이 셋 중에 하나 시험에 꼭 나옵니다. 먼저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201조부터 203조가 언제 적용될까요? 일단 제목을 잘 보시면 회복자가 현재 물권자, 현재 소유자고 이 점유자는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를 뺏기는 겁니다. 본권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라 했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 회복자가 본권 없이 점유한 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만 이 세 가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되지 않아요. 본권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죠. 예를 들어 임차인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 본권이 있습니까? 옆에 써있잖아요. 본권이 있다고. 임차인은 정당하게 빌렸죠. 돈 주고 빌렸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 있죠. 본권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저희 뒤에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법 제일 끝에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세 가지 점은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전세권자 본권 있나요? 이제 있다 하시겠죠? 얘도 정당하게 빌렸죠. 얘도 전세권으로 빌렸죠? 얘도 본권이 있습니다.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물권 전세권편에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점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본권이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단순히 말하면 누가 내 자전거 훔쳐갔네요. 도둑놈 본권 없죠. 도둑놈한테 내 자전거 내놔 라고 반환 청구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다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요. 계약했는데 물건을 넘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효임이 판명되거나 취소가 돼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둘 다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본권 없이 점유한 꼴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반환 청구할 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적용됩니다. 자, 그럼 언제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까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은 부동산을 들어야겠죠. 일단 적용 범위 여러분 게 215페이지. 자, 201조 내지가 부터 213조는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되고 무효취소도 다 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갑소유 시골의 농가, 농촌에 집이 하나 있어요. 이 집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 집에 아무도 안 삽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장울이 이 농가를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합니다. 무효가 되죠. 기농자 병한테 소유자인 양 팔고 등기랑 점유를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 무효로서 병이 선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은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없죠? 일단 점유할 권리 중에 소유권이 있나요? 등기 무효로서 소유권이 없습니다. 갑이 소유자 본권자죠. 갑으로부터 빌린 적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병은 이런 거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병은 앞등기 위조라든가 무효 이런 거 모르고 샀겠죠. 우리 소유자인지 알고 샀겠죠. 그건 몰라서 선이에요. 그리고 매매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 자주점이란 병은 절대 소유자 아니죠. 근데 그거 모르고 돈 주고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소유자인데 자기가 소유자라고 착각하는 자가 이 선의 자주점이자입니다. 그래서 병은 이제 자기 집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근데 갑이 3년 후에 와봤습니다.
이쪽이 엄청 개발된대요. 그때 부랴부랴 나타났죠. 근데 병이 살고 있네요. 야, 너 누구야? 나가. 자기가 소유자라고 3년 후에 반환 청구합니다. 그럼 병은 소유자 아니고 본권 없이 3년 살았죠. 그럼 병은 나가야겠죠. 병은 소유자이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걸 확실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때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금평은 지금까지 갑집을 3년 살았네요. 그럼 사용료 내야 될까요? 갑집 3년 사용료, 즉 과실을 줘야 되는가 문제가 되고, 단평이 주택을 멸실훼손했어요. 이 출입문 쪽이 벽면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깨버리고 목조로 바꿨어요. 그럼 얼마만큼 고쳐줘야 될까요? 병이 타인 물건 멸실훼손했습니다. 세 번째, 병이 이 농가에 비용 들였어요. 필요비나 유익비 들였다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크게 그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규라는 게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병이 과실을 돌려줘야 되는가? 그래서 201조에서 병이 선이라면 3년간 사용이익, 과실을 점유자 병이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쫓겨나되 3년간 월세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줄 필요 없다는 말이죠. 법에서 점유자 병이 선이라면 3년간 사용이익, 과실을 병이 취득하도록 허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병은 자 의리 사기꾼이죠. 위조범. 사기꾼한테 완전히 당했죠. 돈 다 줬는데 소유권 취득 못해서 병은 쫓겨납니다. 불쌍히 죽겠죠? 근데 가백에 3년간 월세까지 내나 그러면 병 자살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병이 선이라면 3년간 사용이익은 병이 취득합니다. 따라서 병은 가백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갑은 억울하면 을에게 청구하면 돼. 사기꾼한테 해결하면 되고 병한테는 월세 받지 마 이 말이죠. 단 병은 자기 것도 아니죠. 자기 것도 아닌데 3년이라는 사용이익을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필요비거든요. 다시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필요입니다. 병은 이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 소유자 회복자 갑에게 청구 못하게 규율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것도 아닌데 3년 월세 이득 취득했죠.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거기에 든 돈 통상필요비는 청구 못하게 합니다. 다른 비용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필요비만 청구 못하게 합니다. 근데 비용이 만약에 악이에요. 위조, 무효 다 알고 샀어요. 그럼 비용 알고 샀죠? 그러면 3년간 사용이익, 월세 이득을 갑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니까 얘는 과실을 취득 못하죠? 그럼 얘는 통상필요비 등등 모든 비용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얘는 통상필요비 등등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이렇게 과실 취득했죠. 통상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이런 과실을 취득 못하고 돌려줬죠. 그럼 통상필요비 등등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필요비를 잘 기억하세요. 자, 201조 선이죠. 선의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점유자는 자, 잘 보세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그러니까 원칙은 뭐 해야 되죠?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해야 하며까지 사선을 딱 끊어요. 그 뒤는 제일 끝에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과실을 반환 못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1번 소비. 과실을 다 소비해버렸다. 소비했거나 두 번째 자 가로칩니다. 과실로 인하여 가로쳐요. 이 과실은 실수 잘못입니다. 지금 2항에 과실이 총 3번 나와요. 지금 2항이 과실 3번 나오는데 이 과실만 실수 잘못입니다. 두 번째 과실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훼손했대요. 또는 과실을 수치 못했어요. 이때도 과실을 반환할 수 없죠. 이 두 경우 대가를 보상합니다. 다시 언제 대가를 보상해요? 첫째, 과실을 소비했거나 둘째, 과실로
훼손 수치 못했을 때 두 경우의 대가를 보상합니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씩 나눠서 냅니다. 자, 그럼 결국 과실을 물어보면 자주 타주 안 봅니다. 과실을 물어보면 선이 악이만 봐요. 타주라도 선이면 과실을 취득하고 자주라도 악이면 과실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과실은 뭐만 판단해요? 선이 악이만 판단하고 자주타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선이 악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재 자 201조 밑에 선의점유자는 점유물로 생기는 과실 가로 열고 과실은 세 가지입니다. 천연과실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다. 뭐 개가 새끼를 난다.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법정과실은 임대료 월세,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이고 사용이익은 직접 사용해서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이제 과실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이걸 선의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회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병이 갑의 소유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켜서요. 출입문 쪽에 대리석 싹 깨고 목조로 다 바꿨어요. 근데 갑이 야 내 집 내놔 하면서 고장냈네? 멸실훼손했네? 다 고쳐줘 그래요. 그럼 병은 얼마만큼 고쳐져야 될까요? 202조에서 병일에게 선자라면 현존이 그대로 배상합니다. 즉 안 고쳐져요. 목조로 바꿨죠? 그대로 반환하고 대리석으로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선자가 뭐죠? 지금 무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돈 주고 샀죠? 그럼 자기 집으로 지금 착각하는 거죠? 그럼 병은 지금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처럼 가장 최상으로 꾸몄잖아요. 목조로 멋있게 딱 바꿨습니다. 내 집처럼. 그럼 그냥 그대로 주란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윤전. 네, 선자가 아니면 모두 손해 전부 다 배상합니다. 악이 다 위조, 모요 알고 샀다. 남 집 파손하면 안 되죠. 선이 타주도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선이 타주가 뭘까요? 자, 사례에서 병은 위조라든가 등기 모요 몰라요. 병은 을을 소유자로 알고 있어요. 선이죠? 근데 임대차 있다. 임대차. 그럼 임대차 있다면 자, 앞사실 알았던 몰랐던 병은 어차피 내 집 아니죠. 내 집 아니면 대리석 깨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다 손해 전부 다 배상합니다. 오직 선자윤전. 선자가 아니면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202조에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한 때 대리석 깨버렸죠? 악이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며 선의 자주점유자는 이익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소유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이어도 손해 전부 다 배상합니다. 선자윤전 기억하세요. 다음 203조에서 병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필요비에서는 병이 아까 선의점유자에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필요비와 유익비가 다르죠? 필요비는 꼭 들여야 할 돈입니다. 유익비는 꼭 들일 필요가 없지만 돈을 들이니까 가치가 증가된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 깨지면 꼭 고쳐야 되죠? 그럼 필요비입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꼭 고쳐야겠죠? 필요비예요. 네, 여러분 주방을 리모델링 할 필요 있나요? 주방을 꼭 리모델링 할 필요 없죠. 화장실 리모델링 할 필요 없죠. 근데 리모델링 하면 가치가 증가하죠. 그런 게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해요.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병이 3년 전에 집에 들어갔죠. 병이 3년 전부터 이 집에 살았죠. 근데 병이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3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3년 전에. 3천만 원 들이고 몇 년 살았죠? 지금 3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2천원 감가되더라고요. 그러면 1천만 원이 감가되는 이익은 병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집 받아갈 때
현재 얼마같이 받아가죠? 2천같이 받아가죠. 그러니까 회복자 갑에게 선택을 맡겨서 갑은 3천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병에게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갑은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갑이 현재 돈이 없어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6개월 기간을 허용유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6개월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거죠. 그럼 6개월간 2천만 원 달라고 못하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비 유익비는 원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예외적으로 유익비관에서 법원이 상환기간 허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비용은 점유자 비용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외웁니다.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있고 자주점이었죠. 그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도둑이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소의 컴퓨터를 우리 훔쳐 절취했어요. 도둑놈이 컴퓨터 켜는데 모니터 고장 났네요. 10만원 들여서 고쳤어요. 어휴, 도둑이 큰돈 들었네, 10만원. 근데 갑이 지나가다가, 야, 그거 내 건데 그거 내놔. 라고 반환 청구해요. 그물은 돌려줄 때 자기가 들인 10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을이 들인 10만원 청구 못하게 하면 을돈 들여서 갑 물건 줘준 겁니다. 갑이 또 그게 부당이득을 한 거예요. 민법에 공짜 없어요. 자, 을은 절도죄로 깜빵이 갈 수 있어요. 교도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을은 10만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돈 들여서 갑 물건 주어졌기 때문에 갑은 그 돈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뒤에 또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도둑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자는 선의하기 자주타주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을 언제 청구할까? 이 반환할 때입니다. 즉 내 물건 내놔라고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필요비 지출한 즉시 아니에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 청구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본권이 있으니까 여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는 필요비와 유익비 둘 다 넣어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때 필요비 유익비 청구합니다. 넣어 나가 그러면 아 깜짝이야 네 거에서 그래 나갈 테니까 대신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때 동시에 청구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필요비 지출한 즉시 청구하면 너무 웃기죠? 병이 필요비 지출하고 갑에게 즉시 청구할까요? 그건 절대 선자가 아니겠죠. 병은 내 집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 청구 못할 겁니다. 갑이 나타나서 반환 청구할 때 그때 아 깜짝이야 네 거에서 하면서 필요비 유비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자 203조에서 1항 점유자가 점유를 뭐 할 때 반환할 때 필요비예요.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언제 청구요? 여기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점유자가 과실취득한 때 통상필요비는 청구 못합니다.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 유익비 관하여는 그 다음을 가로쳐놔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가로 다음 회복자 동그라미 회복자 선택조차 그 지출 금액이 아까 3천만 원 그랬죠? 증가액이 2천만 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쭉 아까 이렇게 했죠? 병이 3년 전에 집에 들어갈 때 화장실 리모델링 3천만 원 들였죠. 그래서 자 원래 화장실은 낡고 낡아서 화장실 가치가 영원이었어 영원. 원래 가치가 영원이었는데 리모델링 3천만 원 들였죠. 3천 드리고
그리고 3년 살았죠. 그러니까 가치가 현재 2천으로 깎였네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법조문처럼 자 가액 증가 현존합니까? 아까 가로친 가액 증가 현존하죠. 지금 원래 0원짜리가 얼마로 증가했죠? 현재 2천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네, 누구선 회복자 선택의사 지출금액 3천만 원 현재 증가액이 0원에서 2천 증가했죠. 그 2천 둘 중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복자가 선택하니까 2천을 주겠죠. 자, 만약에 화장실 0원짜리 가치 없는 걸 3천만 원 들여 고쳤죠. 그리고 만약에 10년 살았어요. 만약에 10년 살아서 화장실 가치가 다시 0원이 있다. 0원. 다시 0원이 돼서요. 그럼 10년 후에 지금 가액 증가 있습니까? 없죠. 다시 0원 됐죠? 이때는 유익비 청구 못 하는 겁니다. 근데 3년 살아서 현재 가액 가치가 2천 늘었잖아요. 0원에서 2천 증가했죠?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사망 전환 동그라미 유익비 필요비 X 유익비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돼요. X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죠. 그럼 회복자 청구하여 법원의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 사망은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가액 증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상환기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익비만 가액 증가 현존하고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둘 다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자, 다시 201조부터 203조는 언제 적용돼요?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되고 203조도 마찬가지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고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만약 여기 지출 당시 소유자와 회복 당시 소유자가 달라요. 그럼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넣어 나갈 때 그때 비용 청구하고 넣어 나간 그놈, 그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 반환 똑같습니다. 그럼 216페이지 조매자는 선의, 악의, 소유사 유무, 자주타주 묻지 않고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선악, 차타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필요비와 유익비 둘 다 동시에 언제 청구해요?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입니다. 3번 비용을 지출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 반환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하고 유익비만 법원이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고 그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201조 과실은 선의, 악의만 봐요. 선의는 과실 취득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악의는 과실을 다 반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 등등 모든 비용 다 청구할 수 있어요. 202조 멸실훼손 선자 현존 선자가 아니면 전손에 배상합니다. 악의나 선의타주 다 전손에 배상합니다. 203조 비용은 필요비는 과실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해요. 그리고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반환할 때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동시에 청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병은 본권 없죠. 병은 본권 없으니까 갑이 3년에 나타나서 그럼 병은 나가야 돼요. 병은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갑이 병을 쫓아내는 게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병은 선자예요. 지금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얼굴 하얀 놈이 내려와서 나가 그러면 병이 나갈까요? 갑은 뺨 한 대 맞고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이 병이라면 너 누구요? 너 사기꾼이지라고 하겠죠. 병은 먼저 얼굴 스크래치 한번 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선자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 병한테 쫓아와서 야, 너 등기 무효 소유자 아니야. 등기 말소하고 빨리 나가 그래서요. 그러다 병한테 뺨 한 대 맞았어요. 갑 얼굴 스크래치 났습니다. 그럼 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럼 소송 제기해서 위조 사실 입증하면 갑이 승소할 겁니다. 갑이 승소했어요. 그럼 병이 패소했죠? 그럼 이제 병이 하늘이 노랗죠.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죠. 지금까지 갑이 사기꾼이 아니라 마을 이장놈이 사기꾼이었죠. 얘가 이조범이어서 자기가 소유자 아니란 걸 이날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럼 자, 병은 소송이 지고 나서 이날 모든 걸 다 알아서 이때부터 아기가 될 겁니다. 근데 아기가 된 시점을 소재기로 앞당깁니다. 이 소재기부터 병은 아기로 됩니다. 왜냐면 아까 201조에서 선인 동안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아기가 되면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만약 병이 이때 모든 걸 알게 돼서 이때부터 아기로 보면 이전에 다 선이네요. 그리고 다 선이죠? 그러면 병이 만약 이따 소장을 받았어요. 그럼 병이 갑이 뭔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좀 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병이 일부러 소송을 막 2년, 3년, 4년 병이 일부러 소송을 막 지연시켜요. 그럼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패소 판결이 늦어지겠죠? 그럼 병이 선인 동안 과실을 많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일부러 소송을 2년, 3년, 5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지연시킬까봐 병 네가 지잖아? 그럼 너는 소재기부터 아기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소재기 전만 선이기 때문에 병은 소재기 전까지 과실을 취득하고 소재기부터 과실을 다 반환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소송 지연할까봐 선이 아기를 소재기 시부터 아기로 반환해서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 자주타주는 과실과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패소 판결 시부터 자주가 타주로 바뀝니다. 과실과 상관이 있는 아기 시점만 소재기시로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107조에서 지난 시간에 선이라도 본권을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소재기시 아기가 되기 때문에 소재기 이후 과실은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4페이지에서 상단에 있죠? 그게 동그란 3번 이제 정확히 한 거예요. 방금 그 사건. 진정한 소유자 갑이 조미자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본권에서에서 그 소송 사건이 병이 패소 확정되면 이제 소재기 시부터 아기로 전환되고 패소 판결 시부터 타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이 방금 본 사례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제 3번 모든 게 다 이해되셨죠? 아마 지난 시간에 약간 이게 좀 뜨뜻했죠?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점유자와 해복자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교재 구입하실 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초유학집 한 권에 개론 민법 다 들어있어요. 기출문제집 이 한 권에도 개론 민법 다 들어있습니다. 이 두 권만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교재 이름 둘 다 꼭 적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